제너레이터는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한 1년 정도 해보신 분들 중에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실행을 일시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수를 나눠서 시키는 거예요. 나눠서. 극단적으로 비유하면은 뭐 배달을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배달값이 비싸졌잖아요. 짜장면집에 배달로 비유하면은 짜장면집에 펑션으로 이 짜장면 배달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중국집 배달을 시켰는데 일반적인 배달은 리턴 한 번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오죠. 그래서 뭐 짜장면 그리고 뭐 탕수육 1인 세트로 뭐 탕수육 또 뭐가 있나요? 뭐 깐풍기 뭐 짬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있는데 내가 돈을 한 번 내고 나눠서 배달을 받고 싶어. 호출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너레이터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너레이터로 딱 구현하면은 이걸 나눠서 배달이 가능하다. 어떻게? 첫 번째로 딱 호출을 하면은 여기다가 일드라는 걸 씁니다. 일드. 리턴하고 거의 동일해요. 짜장면. 그 다음에 일드해서 두 번째 배달을 또 시키면 요번엔 탕수육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드 그 다음이 뭐 깐풍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집 배달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있죠? 이 함수.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하면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리턴하면은 한꺼번에 다 되고 끝! 이건데 제가 이걸 첫 번째 딱 호출을 하면은 이번엔 짜장면을 처음에는 배달을 해주고요. 한 번 더 호출을 했다. 그럼 그때는 탕수육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또 했다. 그때는 이제 깐풍기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하는데 결과를 다르게 할 때 여러 번 호출해도 결과는 그때 느낌 따라 바뀔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용법이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enerate 펑션을 만들면 yield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yield가 각각의 호출될 때마다 실행되는 return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종류값, return은 선택사항.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져와서 제가 지금 중국집 배달 예시는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급하게 설명하느냐고. 정확히는 중국집 배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배달 전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배달 전화를 이제 next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호출하면은 그때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근데 그때 호출될 때 이제 value랑 done 형태로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어디서 봤나요? 이 반복자 패턴이죠. 이터러블 객체라고 합니다. 이터러블 객체로 제너레이터는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yield가 value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value.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첫 번째 게 짜장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짜장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next를 하면은 객체가 반환되니까 요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요게 이제 짜장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 번 호출하면은 그 다음 뭐 탕수육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yield 키워드는 함수 실행을 중지시켜 버리고요.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next 호출 시에는 yield 다음 코드부터 실행이 재개가 되고요. next 메서드는 value랑 done의 객체를 반환하고 맨 마지막이 되면은 done이 true로 바뀝니다. 더 이상 yield를 해줄 게 없다. 이게 이제 산출 그 농작물 같은 데서 많이 말하는 이제 산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yield라는 게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사용되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그리고 그 이터러블, 반복자 프로토콜을 준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반복자는 이 const of 같은 게 되고요. const of, 이렇게 폴문 안에서 of를 통해 가지고 반복문을 순회했을 때 value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value 값들만. 그리고 스프레드 문법 같은 게 다 적용이 돼요. 이터러블 객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터러블 객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용법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값을 하위로 전달하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풋을 이렇게 받았는데 name이라고 하는 인풋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또 선언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름을 받아서 나이를 받고요. 전달받아서. 그래서 나이를 전달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름하고 나이를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값을 함수가 실행되면서 매번 보면은 이 next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김코딩이에요. 코딩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름을 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next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서 하면은 이게 김코딩이 여기 전달이 된 거고요. 전달되면은 김코딩님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되고요. 그래서 여기 30이라는 값을 전달하면은 김코딩님은 30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러 처리를 할 때는 캐치를 씁니다. 제너레이터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throwing 이런 식으로도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next도 되고 throw도 된다. 이렇게. 무한 스크롤을 구현을 할 때도 제너레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무한 스크롤을 한다는 거는 무한 스크롤 된 데이터를 계속 패칭을 해줘야겠죠? 그 패칭되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페이지 값이 계속 변경이 될 거잖아요. 무한 스크롤 구현할 거면 그 페이지 값을 이제 하나하나 증가시켜 가면서 패칭을 하고서 이게 호출이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 무한 스크롤은 당연히 한번 이제 스크롤 하다 보면은 이 페이지 값이 이미 된 페이지는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경우가 없으니까 요런 게 오히려 안전하죠.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엉뚱한 페이지에 대한 로드가 실행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여기다 담아주고요. 이렇게 먼저 담아주고 그 다음에 스크롤 이벤트, 이건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스크롤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바텀에 좀 가까워졌다. 뭐 이거는 그냥 함수 인터셉터로 원래 잡는 게 맞는데 코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그냥 가까이 됐을 때 true하게 반환이 되면은 그때 스크롤 젠 해가지고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넥스트로 받은 다음에 이 넥스트 페이지 전달돼서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렌더링 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덕스 사가에서 쓰이는 건데, 요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잊으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 제너레이터를 쓸 때 반환되는 것들을 뭐 take 또는 yield 다음에 put 또는 call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덕스 사가에서는 이게 상태 관리, 리덕스의 미들웨어죠. 리덕스 사가가. 근데 사가를 쓰면은 리덕스에서 생기는 상태 처리를 전부 다 제너레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제너레이터화해서 관리하는 거의 장점은 당연히 이 하나의 함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기 상황들, yield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유저가 클릭이 됐을 때의 액션, 그래서 이게 액션이 되면은 얘가 로딩을 보여준다. show 로딩. 뭔가 지금 상태가 변경되면서 뭐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실행이 되면은 그때는 뭐 패칭 유저. 그래서
페이로드에다가 유저 아이디 넣어가지고 유저 정보를 뭐 가져오는 그런 호출이 일어난 거고요. 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 유저 정보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유저 로디드라고 하는 이 타입, 액션 타입 전달해가지고 페이로드 전달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풋해주고. 근데 요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정확히 100%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무도 안 써요. 지금 한국 개발 시장에서 안 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예시가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시퀀스도 이렇게 제어가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됐을 때는 페이드인,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페이드인이 됐다가 얘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또 실행을 했을 때는 이 X축으로 100, Y축으로 200만큼, 그리고 이건 뭐 트랜지션 되는 속도, 이런 식으로 무브 됐다가 그 다음 또 실행했을 때는 200ms 정도는 멈춰 있다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실행했을 때는 이제 500ms 동안 점점 흐려지면서 페이드 아웃 된다. 그래서 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된 거는 여기서 이터레이터, 지금 여기가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반복자니까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담아줬죠. 그 다음에 이 펑션에다가 이터레이터는 value랑 done을 반환받는 값으로 해가지고 done이 true면 끝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실행되게끔 이터레이터는 next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죠. 그 해당 값들을 호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run animate를 실행을 하면은 이터레이트 함수 실행되죠? 얘가 실행되면은 그럼 얘는 이터레이트 넥스트를 실행을 해요. 이터레이터 넥스트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돼서 이 결과값이 나오죠. 여기가 반환되는 값이 value랑 done이니까. 그럼 value랑 done을 반환받았는데 done이 false, 즉 반복이 더 될 수 있는 상태면은, 이러면 value를 이 코드가 실행되겠죠. 이 코드가 실행돼서 value then 하고서 value를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재규적으로 이 함수를 실행해요. 그러면은 이 run 애니메이션은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루프문을 돌면서, 재규적 루프문을 돌면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알아보기가 쉽죠. 요렇게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시리즈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시리즈로 만드는데 이거를 제너레이터로 관리하지 않고 이 중간에 인덱스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관리하면 오히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로 관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여기 시퀀스들을 보기가 훨씬 더 유리해질 거고요. 유리해지고, 만약에 전체를 그냥 순회하면서 실행하는 거는 요렇게 그냥 재규적 반복문을 걸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크롤에 따라서 스크롤이 조금 됐을 때는 요거 실행, 또 다시 스크롤 됐을 때는 요거 실행, 애니메이션 만들다 보면은 스크롤 따라서 처음엔 나타났다가 좀 움직였다가 스크롤 멈췄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의 분기 처리를 할 때는 그냥 요 함수 하나만 호출해서 조건 따라서만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용법이 많습니다. 제너레이터가. 그리고 이미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청크 시나리오, 청크, 큰 거를 적당한 사이즈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 청크 처리, 이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보여준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영상 스트리밍은 뭔가요?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영화가 몇 기가짜리 되는 영화가 많은데 뭐 1시간, 2시간씩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다운받아서 하면은 그 다운받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사용자마다 통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스트리밍 한다는 건 뭘까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그것만 받아오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걸,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림 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청크화 해가지고 일정 분기마다 청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제너레이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림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URL로 패칭을 해서 리스폰스를 어떤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디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리더 객체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 디코더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선언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버퍼는 현재 이제 빈 상태예요. 기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while true, 무한대로 실행되는 것 같지만 무한대로 실행 안 되죠. 왜냐? 제너레이터라서 일드 될 때마다 멈춥니다. 일드 될 때마다 멈추니까는 이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면은 어차피 일드 될 때마다, 일드 시점마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 될 수도 있지만 무한 반복이 안 돼요. 코드상. 그래서 보면은 리더에서 리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반복자로 받아온 상태라서 던과 밸류를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 맨 마지막 거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 디코더가 디코드 합니다. 밸류를 디코드해서 스트림 트루 해서 버퍼에다가 조금씩 이제 디코드를 돌리고요. 그리고 파트에서 버퍼를 스플릿, 이 백슬래시 n, 이게 줄바꿈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파트로 담은 다음에 그 버퍼를 파트마다 팝을 해버리고요. 파트를 팝한 거를 버퍼에 넣어주고요. 그렇게 하고서 반복문을 돕니다. 이 파트가 지금 여기 스플릿된 배열이죠. 이 맨 마지막 줄바꿈 빼고 지금 파트 배열이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이 반복자를 하나하나 돌면서 이 파트마다 제이슨 파싱을 해주는 거예요. 일드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일드가 되면서 이 한 줄 한 줄마다 여기 버퍼가 담기죠. 한 줄 한 줄마다 버퍼가 담겨. 한꺼번에 다 담기지 않고. 그럼 이 버퍼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얘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크겠지만은 큰 거를 한 줄 한 줄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줄 한 줄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추가되면 그때서야 이제 브레이크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while에서. 그래서 스트림 제이슨에서 API 스트림이라고 하는 뭐 더미 백엔드에다가 호출한 다음에 그 아이템들을 하면은 이 업데이팅 UI가 얘가 이제 버퍼를 가져올 텐데, 이 버퍼된 것들이 물론 지금 여기 이 함수에 대한 선언은 없어요. 근데 딱 봐도 이 버퍼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드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드가 이게 지금 넥스트로 반환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이 제이슨 parse된 파트 부분을 순차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최신 브라우저가 아닌 아주 구닥다리에서는 폴리필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동기 제너레이터가 생각보다 디버깅이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코드가 조금 어렵게 쓰이긴 해요. 그리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가 이제 다른 개발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가가 안 쓰이게 되고, 어차피 요즘은 리덕스도 안 쓰이니까 잘. 그래서 기능이 되게 많아요.